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 TV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시행되는 것도 있고, 기존에는 지원하지 않았지만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새로운 수급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전에는 수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앞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소식인데요. 신청 날짜가 발표되었고 기한 안에 신청을 해야만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해당 소식을 잘 확인하시고 몰라서 못 받으시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고령자분들을 위한 정부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주민등록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 분들이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더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발표됐는데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올해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 일자리를 제공하며 투입된 예산은 약 2조 1,840억 원입니다.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근무,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근무하며 각각 월 29만 원과 76만 원을 지급합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제도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상생활, 사회참여, 가사, 생활교육, 안전안부 등 특별할 때 필요한 지원이 아닌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외출을 하셔야 하는데 혼자서는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외출, 동행 등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는 식사를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사 지원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홀로 식사를 챙겨 드시거나 집안 청소가 어려우실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44년 만에 본격적으로 단계적 조정 논의에 착수된 소식이 있습니다. 해당 법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바로 노인 연령 기준을 44년 만에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인 연령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만 65세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복지제도 수급이 적용되어 오고 있는데요.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에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분들의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는 2년 동안 약 13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제도 이외에도 경로우대제도,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만 65세 노인 연령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이 많은데요. 노인 연령 기준이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되면 앞으로 복지 정책 수급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상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5월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추후 관련된 소식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4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이 새롭게 확대되었으니 꼭 확인하셔서 몰라서 못 받으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새로워지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전해드릴 정부 정책도 그러합니다.
2018년 처음 시작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요건 때문에 국민 간 격차가 생길 수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도입하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원 사업이 개편되었습니다. 대상자도 더 세분화되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수급 혜택이 생겼고 운영 및 신청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기존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국가,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지역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더 확대되어 총 3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들에게 지원합니다. 앞서 지원 대상이 기존보다 더 세분화되었다고 안내드렸는데요. 기존에는 지원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6년 만에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바로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인데요. 1년간 연간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단 신청 접수 관련돼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청을 2번에 나눠서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신청 날짜를 잘 확인하셔서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잘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수급 대상을 확대한 정부 지원 사업은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생길 수 있는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줄이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인당 연간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대폭 달라졌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어르신과 디지털 교육 수요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즉 지원 대상 유형은 총 4개입니다. 일반 저소득층 대상, 장애인, 노인, 디지털 교육 수요자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을 지원하고 우수 이용자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7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4월 24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 대상 유형별 신청 날짜이니 다음 내용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13개 지역에서 1차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에서 1차 접수를 시작합니다. 1차 접수는 저소득층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대전과 65세 이상 어르신 및 디지털 교육 수요자 신청 접수는 5월에서 6월경에 2차 접수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과 보조금 24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본인 명의 농협카드로 35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으로 본인이 원하는 학습의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어학, 인문학, 자격증 취득, 창업 등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고 지역 관계없이 수강 가능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만 6천 명 늘어난 1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성인 8만 5천 명, 장애인 1만 2천 명, 노인 8천 명, 디지털 교육 수요자 1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월 24일부터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2차 접수 일정이 추후 발표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안내 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